학생이 브랜드가 되는 대학. 신입생 전원 장학 혜택. 취업으로 가는 빠른 길.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목포과학대학교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와 교육 공무원을 위한 은퇴 준비와 생애 설계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100세 시대를 맞아 교육 공무원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은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경제 환경에서 직장 생활을 마친 후에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배우게 됩니다. 1주차의 생애 설계의 필요성을 시작으로 건강관리, 자기개발, 주거계획, 사회참여, 여가와 취미, 인간관계, 경력관리 등 주제별로 실질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 수강생들은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활기차고 만족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배우고 고민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1차 시에서는 준비 없이 맞이한 100세 시대는 어떠한지, 자기주도적 생애 설계는 왜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교육 공무원의 은퇴 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은퇴 후에 30년의 시간이 남는다면 어떻게 쓰고 싶으세요? 평균 수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은퇴 후에도 많은 시간이 남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서 은퇴를 준비하는 방법은 단순히 편안한 노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넓은 범위의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100세에 가까워지면서 은퇴 후에도 20에서 30년 이상의 시간을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느끼고 계시겠지만 단순히 경제적 안정만으로는 이러한 긴 시간을 준비하기엔 부족합니다. 은퇴 후 20에서 30년은 단순한 여유로운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대부분 60세가 되면 은퇴하고 그 이후에는 자식들을 키우고 편안히 쉬면서 여생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어떤가요? 60세 은퇴하셔도 너무 현역이시죠? 많은 사람들이 60세 이후에도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은퇴 후의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이제 은퇴 준비는 단순히 재정적 안정을 추구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뭐만 있으면 될까요? 돈만 있으면 걱정 없다, 맞나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돈만 있으면 정말 다 해결될까요? 은퇴 준비는 이제 건강, 인간관계, 정신적 만족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적 관계를 넓히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여행이나 봉사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데요. 은퇴는 새로운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은퇴 준비를 할 때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은퇴 후에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혹시 답이 떠오르셨나요? 예전에는 돈 버는 게 목적이었다면 은퇴 후에는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니 삶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자아 실현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배우고 싶었던 기술을 배우고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20년 동안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계획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은퇴 준비의 중요성 및 필요성입니다. 은퇴 후에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빈곤 문제입니다. 은퇴를 준비하지 않고 일정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노후 빈곤에 빠질 위험이 커집니다. 그 결과 나이가 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은퇴 준비는 재정적 안정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연금, 저축,
투자 등을 통해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자립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 재무 계획은 은퇴 후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에 자신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이를 위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자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의료비와 예상되는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철저한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계획이 잘 되어 있으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건강이죠. 건강이 없으면 그 어떤 계획도 무용지물입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이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즐거운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은퇴는 단순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제2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에 더 이상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고 자신의 꿈을 추구하는 자아 실현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또 다른 기회의 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100세 시대에서 웰빙, 힐링, 레이징, 다잉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졌습니다. 웰빙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향합니다. 힐링은 정신적, 신체적 치유를 통해 안정된 상태를 찾는 것입니다. 웰에이징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건강하게 나이를 들여가는 과정입니다. 웰다잉은 삶의 마지막을 평온하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단지 신체적인 건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관계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은퇴 후에는 이러한 모든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화 인턴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영화 인턴은 70세의 벤이 퇴직 후 무료한 삶을 살다가 젊은 CEO와 함께 일하며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성장과 관계의 즐거움을 찾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우리는 은퇴 후에도 새로운 시작과 꿈을 추구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벤은 나이가 많지만 도전하는데 두려움 없이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영화에서는 벤이 젊은 세대와 협력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세대 간 협력은 상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은퇴 후에도 젊은 사람들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경험을 나누며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MZ세대와 소통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벤은 일과 여가, 가족과 직장을 균형 있게 조화시킵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일에만 집중하지 않고 삶의 여러 면을 균형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요즘 아주 워라밸을 중시하는 시대죠. 워라밸을 모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한쪽도 치우치지 않게 일, 여가, 가족, 직장을 균형 있는 나만의 모빌을 만드셔야 합니다. 영화 인턴에서 벤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동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며 그들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벤의 경험은 단순한 시간의 축적을 넘어 그가 겪어온 다양한 상황과 그로부터 얻은 지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관리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는 그가 직면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은퇴 후에도 자신의 경험과 지혜는 큰 자산이 됩니다. 특히 교육 공무원과 같은 경력자들은 자신이 쌓아온 교육적 통찰력과 업무적 경험을 후배들에게 나누거나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멘토링 활동을 통해 후배들에게 경험을 전달하거나 지역사회에서 교육봉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그동안의 지혜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험은 개인의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은퇴 후에도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거나 후배들을 이끌며 자신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경험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에게 가치 있는 자산으로 남아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자산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시간을 내어 한번 영화 인턴을 감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단순히 오래 산다 라는 기쁨인가요? 아니면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살지 라는 걱정인가요? 네, 맞습니다. 100세 시대는 우리에게 축복이면서 동시에 도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인생의 흐름은 전통적으로 교육을 받고 노동을 통해 경제적 활동을 하며 은퇴 후에는 여유로운 삶을 즐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단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흐름을 예측하기 쉬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정한 나이에 학교를 마치고 일정한 나이에 일을 시작하며 일정한 나이에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생애를 크게 3단계로 나누었기 때문에 각 단계에 맞는 준비를 하기 수월했습니다. 교육 단계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업교육을 받았고요. 20에서 30대에 취업해 60대 초반까지 일을 지속하였죠. 65세에 은퇴 후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은퇴 연령 또한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사람들은 이 기준에 맞춰 생애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전통적인 패러다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명이 연장되었고 이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와 맞물려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은퇴 후의 삶입니다. 예전에는 은퇴 후의 삶을 편안한 여유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더 많은 시간이 남고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수명이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패러다임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경제 속에서 살아가야 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정체성을 잃고 사회와의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은퇴 후의 삶이 점차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사회적 부양 부담의 증가입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복지 예산은 누가 부담하나요? 바로 지금의 경제활동 세대입니다. 즉, 우리 자신이 미래의 자신을 부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고령화 사회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큰 사회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고령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부양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는 노인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세대 간의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회사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고령화는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국가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죠. 또한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동시장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남아 일하고 있지만 이는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노동력의 고령화는 경제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 고립. 이 세 가지는 고령자들이 흔히 겪는 어려움입니다. 특히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에 건강까지 나빠지면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고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서 외로움까지 겹칩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고령자들이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퇴직 후 고정된 수입이 없다 보니 생활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건강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저하되고 의료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큰 과제입니다. 셋째, 고립 문제입니다. 은퇴 후에는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외로움과 고립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에 따르면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재취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는 등 경제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적 불안정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고령자들이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재취업이나 자영업을 하면서 겪는 신체적, 정신적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과 적절한 지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100세 시대 축복인가, 재앙인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은 더 많은 경험과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이지만 준비 없이 맞이한 100세 시대는 위기의 시기로 변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20에서 30년을 살아야 하는 시대에서는 심리적 부담과 외로움도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100세 시대를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10년간 2차 베이비붐 은퇴의 시기가 온다고 합니다. 현재 경제 인구의 25%나 차지하고 있는데요.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 성장의 중심에 있었고 사회의 주요한 변화를 이끌어온 세대입니다. 그들은 많은 경제적 성장을 경험했지만 그에 비해 은퇴 준비는 미비한 상태에서 100세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의 형상과 그들의 은퇴 준비 부족 문제를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고도 경제 성장기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들은 농업 중심의 경제에서 산업 중심의 경제로 큰 변화를 경험하며 성장했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급격히 발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소득 수준 상승과 함께 교육의 기회도 확대되었는데요. 그들은 이 시기의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가며 경제적 여유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 세대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소비 문화의 확산인데요.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었고 사람들은 브랜드 의식과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소유를 통해 사회적 위치를 증명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집, 최신 전자제품 등은 그 시대의 상징이었고 그것들이 곧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 성장과 소비 문화 속에서 현재의 삶에 집중했지 노후 준비는 충분히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연금 가입률이 낮고 적은 납입액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데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걱정보다는 현재의 경제적 안정과 생활 수준 유지에 더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많은 베이비붐 세대는 퇴직 후 지속적인 수입원이 없다는 사실에 직면했습니다. 대부분 공적연금에 의존하는 상황이었지만 이는 불안정한 소득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소비 중심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은퇴 후의 경제적 안전성보다는 현재의 소비를 중시했으며 저축보다는 소비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소유 중심의 사고는 과도한 부채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사용, 생계유지 대출 등은 이 세대가 직면한 주요 경제적 부담이었습니다. 자녀 교육비와 같은 소비에 과도하게 투자하다 보니 자신의 미래 준비에 대한 여력이 부족해졌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대부분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살아왔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그들은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를 하지 못했고 체계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정책이나 연금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은퇴 후 경제적 불안정성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세대는 재무 및 투자 교육의 기회가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재정적 준비 부족뿐만 아니라 그 시점에서 정보와 교육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재정 설계나 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었고 이는 그들의 은퇴 준비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불안정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연금이나 노후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로 은퇴 시점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특히 생활비나 의료비,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한 걱정은 은퇴 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일부는 은퇴 후 수입이 감소할 것을 걱정하면서 계속해서 일터에 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일터에서 얻는 수입과 경제적 자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며 은퇴를 하지 않거나 후속 활동을 통해 일정한 소득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의 증가를 설명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직장에서의 정체성 유지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일터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자아를 실현하는 장소였습니다. 직장에서 맡았던 역할은 이들에게 큰 자부심과 자아 정체성을 제공했기 때문에 은퇴 후 그 정체성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동안 특정 직무나 역할에 종사하면서 얻은 자긍심과 인정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또한 고령 근로자들에게는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직장에서 역할을 계속 이어가기 어려운 현실도 이들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그들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사회에서 자신을 표현할 기회를 찾고 싶어 했고, 이러한 애착은 은퇴를 지연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많은 고령 근로자들이 재취업을 시도하지만 고령 근로자들을 위한 일자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업들이 젊은 노동력을 선호하다 보니 고령 근로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직무나 재정적 지원을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나 사회적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미비하기 때문에 고령 근로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지금 중간 세대로서 경제적, 정서적 부담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의 노후 지원과 자녀의 교육비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비와 부모의 의료비를 지원하면서 경제적 자원이 부족해지고 그로 인해 자신의 노후 준비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집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부양하는 것은 이중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정서적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 세대는 자녀가 독립하기 전까지 지속적인 경제적, 정서적 부담을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해 노후 준비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마치 100년을 살 것처럼 일하고 내일 죽을 것처럼 기도하세요.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퇴 예정자는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고 100년 살 것처럼 은퇴를 준비해야 합니다. 막상 현실은 어떤가요? 오늘 쓰기도 바쁜데 무슨 노후 준비야? 이렇게 생각하셨죠? 그냥 오래 산다 정도가 아니라 오래 사는 동안 뭘 먹고 뭘 하며 살까가 진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나는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중에 알아서 되겠지? 연금. 그거로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큰일 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맞이할 노후는 예전 세대의 노후와 다릅니다. 수명이 증가하고 경제 환경이 변화하면서 은퇴 준비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은퇴 대비를 위한 지속 가능한 수입원과 체계적인 노후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현재의 소비를 넘어서 미래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더 이상 현재 중심적인 소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재정 설계와 노후 준비에 충분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지속 가능한 수입원과 노후 설계는 100세 시대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입니다. 다음은 자기주도적 생애 설계의 필요성입니다. 우리는 모두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자기 자신의 생애를 설계하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생애 설계에 있습니다. 생애 설계란 단순히 은퇴 후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 균형 잡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이제 그 생애 설계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생애 설계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생애 설계란 살아있는 한평생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 전 생애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은퇴 후, 그 이후까지의 모든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 생애 단계를 고려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며 개인의 가치와 목표를 반영한 종합적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생애 설계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원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닌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경험합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더 걷고 신선한 채소를 먹는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삶을 더 건강하고 의미 있게 만들 것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목표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창업을 목표로 10년을 계획하는 사람은 재무 설계나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데 힘을 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실현될 수 있는 안정된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우고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우리는 날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이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능력이 중요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중장년층이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 것은 일자리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변화하는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를 배우는 데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지속적으로 배우고 적응하는 능력이 삶의 질을 높이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모두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최대한 발휘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 전문 교육을 통해 작품을 발전시키고 은퇴 후 전시회를 여는 경우처럼 취미가 전문적인 능력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고 그 가능성을 최대화해 보세요. 건강, 재정, 관계 등 여러 영역에서 균형을 이루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바쁜 일상 속에서 주말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건강을 위해 주 3회 운동을 실천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영역에서 균형을 이루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장기적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의미 있는 삶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들은 큰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은퇴 후 어떤 방식으로 의미 있는 삶을 설계할지 고민해 보세요. 누구나 삶의 후반기를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은 경제적 불안감을 줄이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20대부터 체계적으로 저축하고 투자를 시작한 사람은 50대에 경제적 자유를 얻고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재정 관리를 잘 해두면 나중에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들은 70대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건강을 유지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운동을 시작하고 건강 체크를 꾸준히 해보세요. 사회적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사회와의 지속적인 소속감을 느낄 수 있으면 정신적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동창 모임이나 취미 동호회에 참여해 새로운 인맥을 형성하고 정서적으로 만족을 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 관심을 가져보세요. 은퇴 후에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음악가를 꿈꿨던 사람이 퇴직 후 음악교실을 시작해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경우처럼 나이가 들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퇴직 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꿈을 이루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면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상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나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농촌으로 이주하여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살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삶을 만족감을 줍니다. 여러분도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세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관련된 자살률 증가가 문제라는데요. 이 기사는 자살자 수가 급증하면서 그 원인과 사회적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관련된 자살률의 증가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는 은퇴 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변화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은퇴 후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삶의 여러 면에서 큰 변화가 발생합니다. 이를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예상되는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경제적 변화입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원이 크게 변화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직 후 안정적인 소득원이 없어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경제적 자립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연금만으로 생활을 이어가는 경우 추가적인 소득원이 없다면 재정적 불안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은퇴 전에 철저한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재정적 자립을 위해 저축, 투자, 연금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전부터 체계적인 재정 관리와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변화입니다. 직업을 잃고 사회적 역할이 달라지면서 고립될 위험이 커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직장에서 맡았던 역할과 사회적 지위가 은퇴 후 사라지면서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해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 중요했던 역할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면 사회적 관계가 약해지고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은퇴 후 새로운 사회적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동호회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확장하는 것이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만드는 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정서적 변화입니다. 은퇴 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을 잃고 나면 자신감을 잃거나 목표가 없어져 우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의 삶이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목표와 의미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여행을 떠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자신에게 새로운 도전과 성취감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자기 개발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삶에 대한 의미를 계속해서 재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변화입니다. 은퇴 후에는 활동량이 줄어들고 건강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일과 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내던 사람들은 은퇴 후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시작하면서 운동량이 줄어들고 건강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거나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며 생활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생애 설계의 8대 핵심 영역입니다. 생애 설계는 개인의 삶을 전반적으로 조망하고 각 분야에서 균형 있게 준비하는 과정으로 더 건강하고 의미 있으며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8대 핵심 영역을 준비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운동을 몇 분 정도 하시나요? 운동 시간을 늘리기 위해 어떤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건강은 모든 삶의 기초입니다. 운동, 식습관, 정기 건강검진,
정신 건강 관리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영양가 있는 식사를 통해 건강을 지키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스트레스 관리와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계발은 평생학습과 개인의 성장을 추구하는 영역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독서나 취미 활동을 통해 지식과 감성을 키우고 목표를 설정하여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가는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거나 문화활동을 즐기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은퇴 후에는 여유롭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이상적인 주거 환경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를 위해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주거는 일상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지에서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커뮤니티 활동도 중요합니다. 주거 환경은 개인적 안락함과 사회적 관계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 참여는 자원봉사나 멘토링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문화적 참여를 통해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회 참여는 자기 존중감을 높이고 삶의 의미를 더욱 깊게 해줍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친구 및 동료와의 교류를 통해 정서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갈등 관리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통해 건강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력 관리는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을 발전시키고 도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재취업, 프리랜서 활동, 멘토링 등을 통해 경력을 유지하고 후배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맡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무관리는 은퇴 후 경제적 자립을 위한 핵심입니다. 연금 준비, 저축과 투자, 예산 관리, 세금 계획 등을 통해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8대 핵심 영역을 균형 있게 준비하면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이 미래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퇴 후에도 아침 6시에 일어나겠다는 분 계신가요? 규칙적인 사회 시스템에 의하여 사회생활을 하다가 은퇴 후에는 우리 인생의 스케줄러간의 손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손 뒤 뭘 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죠. 생애 설계는 단기적인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은퇴 후 전체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생애 설계를 준비기, 적응기, 도약기로 나누어 각 단계에 맞는 준비와 실행이 필요합니다. 각 단계별로 세부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1년에서 3년 전, 준비기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준비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은퇴 후 어떤 모습일지 미리 상상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은퇴 후 소파에 누워서 하루 종일 TV를 보는 자신, 과연 그 모습에 만족하실까요? 아니죠. 준비기에는 철저히 계획하고 실행하는 게 핵심입니다. 은퇴 후에도 통장이 꽉꽉 찼으면 좋겠죠?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의 통장은 자동 충전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기에는 자신의 연금, 자산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은퇴 후 매달 얼마나 쓰게 될까? 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야죠. 만약 모르신다면 재정 상담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은퇴 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단계는 재정적인 준비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연금, 자산 등을 점검하여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하고 추가적인 소득권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정 상담을 받아 연금 외에 필요한 자산을 확보하고 지출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 비상 자금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강. 빼놓을 수 없죠? 은퇴 후 몸이 건강하면 일단 다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기에는 정기 건강검진 필수고요. 운동 루틴도 만들어야 합니다. 운동.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볍게 시작해보세요. 하루 10분 산책도 좋습니다. 은퇴 후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시기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며 필요한 예방접종이나 건강체크를 시행합니다. 또한 운동 루틴을 설정하여 몸의 건강을 관리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만들기 위한 목표를 세웁니다. 특히 노후에는 신체의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고 그에 맞는 건강관리가 필요하므로 이 시기부터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인간관계. 여러분, 은퇴 후에도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모임도 찾아보세요. 혹시 배우자와도 재밌는 계획을 만들어 보세요. 함께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거죠. 기억하세요. 가족이야말로 은퇴 후 삶의 가장 큰 버팀목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은퇴 후의 활동을 위해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가까운 가족, 특히 배우자와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은퇴 후의 생활에 대한 기대를 나누고 함께 할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은퇴 후 사회적 활동을 위한 새로운 인간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하거나 기존의 친구들과의 관계를 다시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퇴 직후 1년에서 3년 적응기입니다. 적응기는 은퇴 후 현실 체크하는 단계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제 뭐 하지? 이런 생각 드셨다면 바로 적응기입니다. 적응기는 은퇴 후의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는 시기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루틴이 없으면요, TV랑 베프가 됩니다. 그러니 일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식사, 취미 활동 시간을 알차게 나누면 하루가 꽉 찹니다. 은퇴 후 일상이 불규칙해지지 않도록 일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은퇴 후에 새로운 루틴을 정립하여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며 여유롭게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적인 루틴을 세우면 은퇴 후의 삶이 더욱 안정적이고 의미 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친구들과 자주 만나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얻으세요. 혹시 새로운 친구 사귀는 게 어렵다 생각하신다면요, 동호회나 봉사활동을 추천드립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은퇴 후 삶을 더 다채롭게 만들어줍니다. 은퇴 후에는 가족과의 시간도 중요해지므로 가족과의 대화 시간을 늘리고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모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들이나 가족과의 시간은 은퇴 후의 고립감을 방지하고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더 많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은퇴 후에도 활발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적응기에는 너무 큰 변화보다 소규모 활동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봉사활동, 단기 강좌, 동호회 가입 같은 거요. 이거 재밌네 하는 걸 발견하면 자연스럽게 더 큰 활동으로 이어질 겁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는 것도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직후 4년에서 10년 도약기입니다. 도약기는요, 인생 2막, 제대로 펼쳐본다는 단계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최대한 활용할 차례죠. 도약기는 은퇴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삶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며 동시에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이루는 기회가 됩니다. 나도 유튜버 한번 해볼까 생각해보셨나요? 아니면 멘토링, 봉사활동, 프리랜서 강의 이런 건 어떠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정말 소중한 자산입니다. 사회에 기여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세요. 꿈꾸던 일도 이 시기에 도전해보세요. 은퇴 후 4에서 10년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기여와
개인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사회에 기여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 멘토링, 프리랜서 활동 등으로 자신을 사회에 더 많이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랜 꿈을 실현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재취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 활동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나 아직 일할 수 있어 라고 느껴지신다면 과감히 도전하세요. 도약기에는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면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재취업, 프리랜서로서의 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적 자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과거의 직업 경험을 활용해 멘토링이나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사회적 기여도 할 수 있습니다. 도약기는 자신이 이루어낸 것들에 대해 보람을 느끼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계속하는 시기입니다. 이를 통해 삶의 의미를 더욱 깊게 느끼며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후배들에게 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나 꿈을 실현하는 기회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생애 설계는 각 단계에서 철저한 준비와 실행이 필요합니다. 준비기에는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중요하고 적응기에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면서 인간관계와 활동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약기에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기여와 개인적 성장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각 단계별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은퇴 후에도 의미 있고 보람찬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육 공무원의 은퇴는 일반 직장인들의 은퇴와 다소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더욱 잘 아실 겁니다. 교육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고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사회적 기여와 자기 실현의 욕구가 큰데요. 그래서 교육 공무원의 은퇴 설계는 특별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교육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은 단순한 직업 활동을 넘어 사회적 책임감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역할입니다. 수십 년간 교직에서 쌓아온 경험은 단순히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생 지도를 넘어서 교육 정책 및 사회적 변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큰 가치가 있습니다. 교육 공무원의 은퇴는 일반 직장인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먼저, 교직에서의 오랜 경력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은 단기적인 일시적 퇴직이 아닌 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기여를 원하는 강한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교직에서 형성된 교육적 가치관이나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보람은 은퇴 후에도 그들의 삶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싶다는 욕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공무원은 다양한 재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교육 관련 분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퇴직 후에도 교육 관련 컨설팅, 후배 교사 교육, 교육 정책 연구, 강연, 멘토링 등의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교육 관련 전문가로서의 지속적인 사회적 기여는 그들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며 이는 은퇴 후에도 자신의 전문성을 이어가고자 하는 욕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공무원의 은퇴 설계는 단순히 경제적 측면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준비와 함께 은퇴 후 사회적 기여를 위한 계획, 자기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 그리고 여전히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포괄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 공무원은 자신의 교육 경험을 활용해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은퇴 후에도 교육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유로운 시간을 활용한 개인적인 취미나 학문적 추구, 혹은 지역 사회 봉사 등의 활동을 통해 보다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해 교육 공무원은 은퇴 후에도 전문성과 사회적 기여를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1차 시에서는 준비 없이 맞이한 100세 시대는 어떠한지, 자기 주도적 생애 설계는 왜 필요한지, 교육 공무원의 은퇴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2차 시에는 건강관리, 신체 건강관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각해보기. 교육공무원의 은퇴 후 삶 설계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한번 작성해보세요. 예시 답안입니다. 무한 가능성을 지닌 젊은 지성인의 꿈이 있는 캠퍼스. 꿈이 있는 대학. 잘 지도하는 대학. 잘 취업시키는 대학. 목포 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찾아 힘차게 도약합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준비된 전문가를 양성하는 여기는 목포 과학대학교입니다. 목포 과학대학교는 한국교육개발연구원과 함께합니다.